만약에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통과될 경우에는 거의 그 사법부, 특히 사법부에 작용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회의안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또 특히 이분이 군 대체 복무 제도라든지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약간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군대 내 특히 92조 6기조 군형법 안에 동성 간에 합의된 성행위 처벌 폐지 조항에 관해서도 이분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이 얘기가 있어서 많은 엄마들이 아들을 가진 엄마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 아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썼던 글과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조금 바뀌고 있으면서 왜 생각이 또 바뀌고 있느냐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일단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리의 무게감이 있죠. 10명의 대법관을 지금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10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그 10명이 5년간 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사법부가 특히 대법원이 장악될 수 있는 그 위기감을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느낄 수 있고 또 하나 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명 정도 임명을 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고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건 대법원 재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청문 보고서 채택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막아야 한다. 그리고 막을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막을 것이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인가요? 몇 년이죠? 6년이요. 예? 6년 아닌가요? 6년. 나 잘 모르겠네. 아니, 검사가 그걸 모르겠어. 검사니까 모르나 대법관 봐요. 안 해봐서. 이번에 해볼지요? 헌법을 찾아봐야겠다 진짜. 예, 6년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네. 저는 우선 유여애 의원님께서 당 대표 선거를 하실 때 의원 아니 최고 위원. 위원. 네, 위원. 발음 예, 정확하게 해야 알겠습니다. 돼요. 네. 위원. 예, 다시 위원. 위원. 예. 근데 그때 대단히 열정적으로 대단히 신선한 부분을 좀 갖고 한 것을 보고 센세이셔널 부분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저런 분이 좀 새로운 관점의 자유한국당의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상당히 보수요. 그런데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벗어던진 구두는 찾으셨어요? 지금 신고 왔어요. 그래요? 분명히 있었어요. 여기 네. 오면은 그 질문 할 것 같아서 아니, 그 구두 신고 왔고요. 그때 나 예, 그 구두고요. 제가 그래요? 그날 찾은 게 아니라 제가 들고 내려왔어요. 끝까지 안 보셨구나 의원님. 아니 나 보다가 어디 그러니까 가버린 줄 알았어. 끝까지 봤어야죠. 구두 양쪽 손에 이렇게 들고 얌전하게 들고 내려왔어요. 제 물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제 네. 잘 찾아서 들고 나중에는 내려왔습니다. 운동화 좀 신고. 아니, 오늘 일부러 남영동 구두 갖고 왔어요. 재화 구두협회 예, 회장 예, 윤수아 회장님입니다. 네. 저는 이번 이합정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파동 그때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거 상권분립이라는 게 도대체 있는 것이냐. 국회에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의 부분을 하는데 이것을 아까 이제 금방도 유해 의원님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쪽으로 가면 우리 장악되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 막아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국회에서 정략적으로 판단한다? 이거 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착붙 하셨네. 그리고 지금 왜 이야기 좀 할 때 좀 들어주세요 좀. 아니 오늘 너무 쫙쫙 가니까. 아니 보세요. 아니 유효의 최고위원하고 이게 합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고정 출연 같아요. 오늘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을 판단하는데 이분이 예. 진짜 약자에게는 편안하고 어허. 강자에게는 준엄한 이런 부분을 갖겠다는 그런 철학과 소신을 하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맨 우리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이러한 들고 분들이 계세요? 후보로 나왔다는 거. 그냥 어디까지 적어왔나 지금 좀. 아니 있는 거 알죠. 저거 중요한 문제예요. 약자에게. 아니 근데 저 잠깐만요. 그거 없는데 막. 아니 근데 왜 두 분만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잊어먹기 네. 전에 저 한마디만 할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저한테 맞다고 제 말이 맞다고 인정하셨거든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되시면은 정말 법원의 좌경화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막다. 그럼 좌경화도 그것이 인정하세요? 좌경화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지금 우경화되어 있는 부분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합전에 말 안 하려 해도 꼭 나오는데 그 부분 때 세상에 부결됐다고 김장겸 때문에 나왔다가 이게 뭔 쾌재냐 하면서 안고 막 얼싸안고 어디 월드컵 경기 조금 유치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한국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저는 그것과 연동선상에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목소리 듣고 싶다는 문자가 지금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본인이 저런 문자는 안 오는 것 같고 밖에 와요, 지금. 밖에 부주에서 작가님이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럴 리가 말을 있겠습니까? 시키려고 지금. 그럴 리가 지금 있겠습니까? 보고 있어요. 네. 계속 와요.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좀 얘기 좀 하세요, 예, 김경진 김경진 의원님. 할 말이 참 없어. 어쨌을까? 아니 당에서 이게 방향이 잡히고 결론이 잡혀야 되는데 아니 개별 그래. 헌법기관으로서요. 소신껏 얘기를 하십시오. 왜 거기다가 지난번에 헌법기관으로서 각자 국민의당 의원들이 소신껏 표결을 했더니 예. 그러고 났더니 무슨 적폐 연대한다고 막 뭐라 아 그러더만. 그거 우리 박안주 수석 그거는- 대변인이 그런 건 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아유, 대변인이 하는 걸 입장에서 그렇게 또. 나올 수 있는 네. 거고. 자, 김경진 의원님. 하여튼 저희 고민하는 지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정말 첫째는- 진실된 고민. 당내에서 고민하는 지점 이런 거예요. 자, 상당히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의견 제시 이제 아까 유해 최고께서 말씀하신 저희 당내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의원들 생각은 대법원장 진보적일 수 있다. 그거는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우리법 연구회 회원, 그다음에 인권법 학회 국제인권법 학회 회장. 그건 아무런 경영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예. 그걸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재판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또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제 그런 점도 정리가 됐고. 근데 다만 이제 이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은 뭐냐면 첫째, 예. 이게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총책임자예요. 예, 재판만 사법행정의 총책임자다. 총책임자인데 이분이 춘천지방법원장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법행정 능력을 검증할 만한 기회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사법 행정 능력 검증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많이 알아봐야겠다. 재판하고 행정 능력은 또 좀 다를 수 있는 예. 부분이니까 이제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검찰이나 법원이나 예. 밑에 기수들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되면 용퇴를 하는 관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기수문화 때문에. 기수문화 때문에. 근데 그 관행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예. 여전히 기수문화, 용퇴문화가 살아있어요. 법원 내부에서. 그러면 지금 13기수인가 뛰어넘었는데 이분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는 순간 법원장들 다 줄사표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 점을 노리고 그 점을 목표로 해서 아마 이분을 지명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법원 내에서 인사 태풍 정도가 아니고 초특급 태풍이 부는 거예요. 인사에 있어서. 예. 그러면 법원이라고 허리케인. 하는 허리케인. 슈퍼 허리케인. 어마 허리케인. 예. 어마어마한. 그러면 이게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상권 분립이고 독립된 존재는 예. 있고 정치권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 좀 보수적이어야 해요. 약간 또. 보수적이어야 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인사 태풍에 휘말려 들어가는 이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분의 개인적인 훌륭함과 별도로 그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 저는 사법부의 여기서 한마디 근데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문제. 드려야 될 것 여기 같은데요. 먼저.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떠오르는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분이 비외무고시 출신이라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혹 제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자질 검증할 때. 잘 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경화. 그다음에 그 법원조직법 제4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중 공공기관 또는 법인의 사무 종사자 변호사 중에 그 대학 법률 조교수 이상 재직 등 세 가지 요건이 되고 20년 이상 충족시킨 45세 이상의 인사를 임용한다. 대법관을 거쳐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춘천지법원장만 거친 것이 좀 행정 부족하다. 능력. 네. 행정 능력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행정 능력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거쳐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장, 통장, 기초의원, 도의원 거치고 기초단체장 가야 되는 거냐. 예. 예, 이런 비유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땐 그거는 과도한 이제 기우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기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서열 기수 얘기하는데 좀 그거 좀 그 너무 지나치게 의전적인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적임자냐 아닌자를 놓고 좀 판단하는 시기가 됐다. 그러면 예. 그럼 옷을 벗을 것 같은 그런 우려는 없나요? 근데 검사 중에도 지난번에 이제 이번에 안 벗었더라고. 안 벗어가지고 또 제 적재적소에 배치되신 분들이 있어서 예. 저는 미리 이런 말씀이 오히려 법원의 분위기를 그러니까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좀 종용하는 것으로 가는 것 때문에 저는 좀 안 맞다 지금까지 봅니다. 국민들은 촛불 이후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방 김경진 의원님께서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깨지 않으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없다. 나 인사청문회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우리 이제 같이 토론도 했네. 우리 장재원 의원께서 인사청문회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쿠데타 이후에나 있을 법한 대법원장 임명이다. 그리고 춘천지방법원에 있었으니까 아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법의 부분들을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지방법원에 있으면 어쩌고 어디 이 법원 조직법에 의하면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검사, 판사, 변호사 그 외의 부분에 20년 이상 4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임명할 수 있도록 법원 조직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 법조계에 퍼져 있는 엘리트 의식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돼갖고 사법개혁 요연하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여기가 군대입니까? 와서 그 위에 기수가 오면 전부 사표 내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이 군사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 계속 법조계가 운영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타파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통과될 경우에는 거의 그 사법부, 특히 사법부에 작용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회의안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또 특히 이분이 군 대체 복무 제도라든지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약간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군대 내 특히 92조 6이죠 군형법 안에 동성 간에 합의된 성행위 처벌 폐지 조항에 관해서도 이분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이 얘기가 있어서 많은 엄마들이 아들을 가진 엄마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 아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썼던 글과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조금 바뀌고 있으면서 왜 생각이 또 바뀌고 있느냐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일단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리의 무게감 있죠. 10명의 대법관을 지금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10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그 10명이 5년간 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사법부가 특히 대법원이 장악될 수 있는 그 위기감을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느낄 수 있고 또 하나 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명 정도 임명을 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고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건 대법원 재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정문 보고서 채택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막아야 한다. 그리고 막을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막을 것이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인가요? 몇 년이죠? 6년이요. 예? 6년 아닌가요? 6년. 나 잘 모르겠네. 아니, 검사가 그걸 모르겠어. 검사니까 모르나 대법관 봐요. 안 해봐서. 이번에 해볼게요? 헌법을 찾아봐야겠다 진짜. 예, 6년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네. 저는 우선 유여애 의원님께서 당 대표 선거를 하시다. 의원 아니 최고 위원. 위원. 네, 위원. 발음 예, 정확하게 해야 알겠습니다. 돼요. 네. 위원. 예, 다시 위원. 위원. 예. 근데 그때 대단히 열정적으로 대단히 신선한 부분을 좀 갖고 한 것을 보고 센세이셔널 부분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저런 분이 좀 새로운 관점의 자유한국당의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상당히 보수야. 그런데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벗어던진 구두는 찾으셨어요? 지금 신고 왔어요. 그래요? 분명히 있었어요. 여기 네. 오면은 그 질문 할 것 같아서 아니, 그 구두 신고 왔고요. 그때 나 예, 그 구두고요. 제가 그래요? 그날 찾은 게 아니라 제가 들고 내려왔어요. 끝까지 안 보셨구나 의원님. 아니 나 보다가 어디 그러니까 가버린 줄 알았어. 끝까지 봤어야죠. 구두 양쪽 손에 이렇게 들고 얌전하게 들고 내려왔어요. 제 물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제 네. 잘 찾아서 들고 나중에는 내려왔습니다. 운동화 좀 신고. 아니, 오늘 일부러 남영동 구두 갖고 왔어요. 재화 구두협회 예, 회장 예, 윤서 예. 네. 저는 이번 이합정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파동 그때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거 상권 분립이라는 게 도대체 있는 것이냐. 국회에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의 부분을 하는데 이것을 아까 이제 금방도 유 의원님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아, 그쪽으로 가면 우리 장악되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 막아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국회에서 정략적으로 판단한다? 이거 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작두 타셨네. 그리고 지금 왜 이야기 좀 할 때 그 좀 들어주세요 좀. 아니 오늘 너무 쫙쫙 가니까. 아니 보세요. 아니 유효의 최고위원하고 이게 합이 맞는 거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고정 출연 같아요. 시켜주세요. 오늘 좀 잘 맞는 것 근데 같아요. 이제 법을 판단하는데 이분이 예. 진짜 약자에게는 편안하고 어허. 강자에게는 준엄한 이런 부분을 갖겠다는 그런 철학과 소신을 갖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맨 우리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이러한 분들이 결국에서요? 후보로 나왔다는 거. 그냥 어디까지 적어왔나 지금 좀. 아니 있는 거 아니죠. 이거 저거 중요한 문제예요. 약자에게. 아니 근데 저 잠깐만요. 그거 없는데 막. 아니 근데 왜 두 분만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잊어먹기 네. 전에 저 한마디만 할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저한테 맞다고 제 말이 맞다고 인정하셨거든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되시면은 정말 법원의 좌경화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막다. 그럼 좌경화도 그것이 인정하세요? 좌경화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지금 우경화되어 있는 부분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 이 앞전에 헌법재사 말 안 하려 해도 꼭 나오는데 그 부분 때 세상에 그 부결됐다고 김장겸 때문에 나왔다가 이게 뭔 쾌제냐 하면서 그 안고 막 얼싸안고 어디 월드컵 경기 뭐 조금 유치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한국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